안녕하십니까,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 근본부터 따져보자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닙니다만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전기 상여금과 식대,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방안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산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포함되는 이게 커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민주노총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 모순이다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올해 그 기아차 그 전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가지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전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 기아자동차 노조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원래 이제 좀 더 받을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4,223억 원이 더 좀 노조가 과거에 이제 그 못 받았던 돈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전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은 연장 근로수당 등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노조가 그 돈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노조가 주장하는 이 그 기아자동차의 노조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당연하게 이런 그 전기 상여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노조가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동시에 그렇다 그러면 최저임금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받을 것은 더 다 계산해서 받겠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게 이제 좀 모순된 논리다. 어떤 노조 측의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또 내 것이다. 이제 좀 어떻게 그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닌가, 고무줄 잣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최저임금은 이제 작년에 이제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올랐습니다. 보통 예년에 비해서 뭐 3배, 4배 가량이 그 어떤 그 인상률로 보면은 대폭적인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인상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을 거의 1만 원으로 곧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 효과가 이제 결국은 이 주장하는 명분이라는 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어떤 그 생활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소득을 보전해준다.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최저임금 인상을 대폭 인상이 그 하나에 포함되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의도했던 효과가 나왔느냐? 이거 뭐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게 그게 아니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무려 8%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 뭐 좀 그 최저임금 올렸으면은 당연히 저소득 가구의 그 소득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그 저소득층은 가진 게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 그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냐면은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이 지난 4월 달에 보면은 전년 대비 각각 9만 6천 명과 8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고용이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에 6개월째 계속 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 연속 지금 10만 명대 초반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신규 취업자가. 이 통상 경기 회복기에는 취업자 수가 월 30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 전반이 지금 회복세여 가지고 한국처럼 대외 개방적인 경제에서는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취업자는 증가폭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취업자 증가수가 이렇게 석 달 이상 10만 명대에 그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 18개월 이후에 이렇게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어떤 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는데 그 결과는 의도와 반대로 나타나는가?
사실 지금 이번에 지금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주유 수당을 합치면은 9,044원에 되고 4대 보험료를 합치면은 올해도 시급이 이미 1만 원을 됐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 최저임금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이제 일자리 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 사실 시간제, 시급제 알바들 많이 씁니다만은 편의점 보통 우리나라 편의점 평균 하루 매출액이 180만 원 정도로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180만 원 정도 하루 매출 올리는 편의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은 2017년에 24시간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풀오토 점포의 점주의 순이익은 작년의 경우에 233만 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233만 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 점주의 순이익은 거기서 98만 원이 감소한 135만 원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5만 원.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은 그 편의점 알바들,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는 편의점 알바에 비하면은 더 좀 갑이고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인 강자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해서 편의점 알바들에게 그 혜택에 가는 이 그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은 하는 것이 정의에 경제적 정의에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편의점 알바 개인은 뭐 그 아직까지 어린 학생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개인은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 시간제로 일을 하고 경우가 많고 그들의 경우에는 또 중산층 이상의 가구의 자녀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소득을 올리는 편의점 점주의 소득을 뺏어가지고 그 중산층 가구의 자녀들에게 소득을 좀 이전해주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약탈을 해서 옮겨주는 지금 그런 형태가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소득층 돈을 뺏어가지고 부잣집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그 최저임금을 이렇게 대폭 인상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이 누구냐? 어찌 보면 좀 사실은 그 공공부문 공무원들도 이제 어떻게 아래제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상층까지 계속 올라가는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와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규모도 좀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 중에서 가장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 검토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인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계층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안산공단에 그 인력 공급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자기가 이제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실제 그 사례를 알고 있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6,470원일 때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조선족, 뭐 우리 동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국적은 분명히 중국인입니다.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좀 야근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한 달의 경우에 물론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야근을 좀 약간 많이 한 달의 경우에 한 달에 뭐 380만 원을 넘게 받아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그래요. 380만 원. 이제 이렇게 받아가는데 최저임금이 16%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얼마가 받아갈 것인지 이제는 거의 뭐 좀 많이 일하면 400원 훨씬 넘어갈 거고 500만 원 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아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이 문제를 좀 따져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좀 고민해야 될 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엄격하게 말하면 지역마다 차이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산업체가 많고 이 노동 수요가 많은 곳은 그 뭐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아무리 법적으로 강요를 해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그 지역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그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현재의 그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따지면 엄격하게 말해서 범법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지금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째 법이라는 게 만능이 아니거든요. 범법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법은 기본적으로 악법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 못하는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해야지 무작정 하늘에서 떨어진 그 어떤 그 이론과 개념만 가지고 그거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라는 게 사람들의 삶의 그 문제인 건데
여기서 떠오르는 게 약법 3장이라는 게 이제 떠오르는데 옛날에 이제 그 아마 초안지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항우와 대립하던 이제 유방이 그 함양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장량과 여기 상의해가지고 가장 먼저 내린 조치가 약법 3장이었어요. 뭐 진나라가 소위 말해서 법과 사상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굉장히 법으로 좀 그 엄벌주의를 했던 국가가 진나라인데 이 그 유방이 와가지고 민심을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약법 3장 나머지 법률 전부 없애고 이 살인한 자는 죽이고 남의 걸 도둑한 자는 도둑질한 자는 그 물어내게 하고 딱 법을 3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규제 철폐입니다. 이런 규제 철폐라는 게 이미 그 몇천 년 전에 그 중국의 한나라에서도 이미 그 경험이 그 교훈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법이 많아지는 게 지금 마치 선이고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의정활동 평가하는데 누가 법을 많이 제안했느냐 그걸 가지고 뭐 의정활동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 실은 법을 많이 만들었다는 게 규제를 엄청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대목에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그 법 만능주의, 규제 만능주의가 참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최저임금을 놓고 인상 범위를 좀 많이 뭐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좀 저는 이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가지고 이걸 몇 프로로 올리니 많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올려야 되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좀 그 대목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최저임금이라는 규제가 필요한가? 임금, 노동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사인 간의 계약이거든요. 고용주와 노동자의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거기에 얼마 이상만 계약을 해야 되고 얼마 이하짜리는 계약을 하면 안 되는가? 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뭐 지금 뭐 최저임금이 지금 뭐 7,000원이 넘었습니다만은 뭐 곧 있으면 이제 뭐 10,000원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1년 안에 사실은 아까 좀 이야기한 걸 보면 지금 아마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면 실제 최저임금은 15,000원이 뭐 만약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1시간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일도 나는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왜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없애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은 범법자가 돼야 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근본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노동계약, 그 임금계약 이런 부분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기와 폭력, 강제 이런 것만 없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판단 능력이 있고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라 하면은 그 계약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정보의 뭐 대칭성 문제 뭐 하는 문제는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왜 이 그 개인 간의 자유로운 노동 계약을 임금 계약을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가.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미성년자나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또 뭐 인신매매, 뭐 사람의 몸을 뭐 장기를 떼어 판달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게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개입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자유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그 노동의 가격인데 그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그 결과가 좋을 수 없고 악영향만 미치는 게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은 전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단위인 노동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저는 좋을 수가 없고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이대로 이게 효과가 유지가 되면은 저는 국가가 좀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지금 뭐 원래대로 하면은 이 옛날에 뭐 다른 과거 정부들이 아니 그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야 되고 임금이 오르는 게 좋다는 걸 모르는 정부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좀 최대한으로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무려 16%가 넘게 올리다가 이 사람들은 좀 간단하게 말하면 무식한데 용감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데 용감하고 나가서 싸가지까지 없는 그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최저임금에 지금 이 어떤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거, 정부도 지금 사실은 이미 인정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온갖 대책을 마련한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똥꺼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거 좀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제가 보기로는 아는 건 없고 무식하고 멍청한데 고집은 센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좀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